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9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출발 딜사이트 시작합니다. 박명석입니다. 드디어 결전의 날이 되었네요. 그렇게 엔비디아 실적만 기다렸었고 사실 조금은 걱정도 했었고 또 기대도 했었는데 일단 지금까지의 시간 외 주가 결과는 걱정이 조금 더 맞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 기준으로 계속해서 이 젠슨 CEO의 어닝콜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국내 시간 7시부터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가 진행된다고 하니까 시간 외 주가는 계속해서 좀 보셔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뭐 당장의 실적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꾸준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 가지 변수들과 가이던스들이 계속 공개가 될 텐데 그때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제 생각에는 아마 이번 주 다음 주까지는 계속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현재 시점에서는 시간의 주가 5% 넘게 급락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브리핑 뉴욕으로 엔비디아 중심으로 AI에 대해서 한번 쭉 점검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자, 일단 지수 마감부터 보시죠. 다우 지수가 0.4% 하락했고요. 나스닥 지수는 1.14%, 그리고 S&P 500 지수 0.6%까지 일제히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초전이었을까요? 엔비디아의 주가도 보시는 것처럼 장중에 2% 하락세를 보였고요.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의 주가는 19% 폭락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헤지펀드의 공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헤지펀드에서 제출하라고 했던 그 회계 자료를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공개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의구심을 좀 증폭시킨 결과가 되고 말았죠. 그리고 또 버크셔 해서웨이는 상승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놀라운 그런 주가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기술주를 제외하면 유일하게 1조 달러 클럽에 시가총액 1조 달러 클럽에 가입을 하게 된 버크셔 해서웨이였습니다. 이 결과만 놓고 봐도 지금 시장이 성장주 반도체보다 AI보다 가치주를 조금 더 좋아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어떤 결과가 나와서 현재 엔비디아의 주가가 시간 외에서 조정을 받고 있는지 엔비디아 중심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자, 첫 번째 체크 포인트입니다. 일단 엔비디아 실적부터 한번 체크해 볼까요? 실적은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시장의 컨센서스보다 발표치 확실히 좀 더 좋았죠. 매출액 300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컨센서스를 상회했고요. 주당 순위 그러니까 EPS 역시 0.64달러 그러니까 64센트를 예상했는데 68센트까지 긍정적인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음 장 넘겨주시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장중에뿐만 아니라 시간의 주가가 추가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재 3.9%대 제가 캡처를 한 건데 지금은 추가로 낙폭이 좀 더 진행되면서 5% 넘는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어닝스콜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계속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변동성이 커지는 것만 봐도 시장이 그만큼 기대하는 사람도 많았고 걱정하는 사람도 많았고 엔비디아가 이전만큼의 퍼포먼스를 내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적지는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됐을까, 트리거가 됐을까 그 부분을 좀 판단해 보려고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도 배신하지 않았고요. 여기 보시면 제목 탑에도 나오듯이 바이백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자사주 매입을 500억 달러가량 추가로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사주 매입도 하고 그리고 여기 3분기 가이던스거든요. 3분기 가이던스도 예상치보다 훨씬 더 좋았습니다. 비팅했다는 거죠. 월가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높게 나왔습니다. 아니 그럼 2분기 실적 좋았고 3분기 가이던스 좋았고 그리고 바이백까지 넣었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냐. 제목에 보시는 것처럼 블랙웰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좀 발목을 잡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아시겠지만 엔비디아가 판매하고 있는 AI 칩은 호퍼의 H를 따서 H200이라는 칩을 빅테크에게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훨씬 더 개량한
블랙웰 칩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에 엔비디아의 주가를 계속 끌어올렸고요. 블랙웰뿐만 아니라 그 다음 시리즈도 예고가 된 바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는 그냥 뭐 계속 돈을 찍어내겠구나라는 기대감을 가졌었는데 그 블랙웰이 조금 늦어진다는 얘기가 있었고 그때 한번 흔들렸던 거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데 스피드업을 하겠다. 블랙웰의 생산. 이게 아마 엔비디아도 사람들이 블랙웰에 대해서 걱정하는 걸 아니까 더 강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4분기부터는 이제 생산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4분기부터 아마 뭐 수백억 달러, 수십억 달러를 아마 우리가 벌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한 부분. 이 부분이 좀 애매하죠. 수십억, 수백억.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보고 있는 건지 좀 애매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 그 중간에 확인할 부분이 조금 남아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4분기까지 아직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뭐 충분히 잘 체크해서 정말 잘 만들어내면 좋을 텐데 안 그래도 한번 이게 미뤄진다는 얘기를 들은 투자자들 입장에서 체크해야 될 부분이 아직 좀 더 남았어? 그러면 혹시 올해 안에 못 나오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의구심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가 나오고 나서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여기까지 다 좋았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부터 이제 주가의 하락폭이 갑자기 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8% 급락보다는 조금 하락폭을 줄였습니다만 여전히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결국에 지금 주가의 발목을 잡은 트리거는 블랙웰이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이 부분이 자꾸 문제가 되는 게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대하는 사람도 많지만 걱정하는 사람도 많다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일단 이번 분기까지는 예상한 대로의 그 이익 성장세가 나왔어요. 세 자릿수 이익 성장세. 도대체 세 자릿수 이익 성장하는 기업한테 걱정을 하는 게 왜 그런지는 참 뭐 알 수는 없는 거지만 주식시장은 그런 거니까요. 앞으로는 이제 세 자릿수 성장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계속 가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걱정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거기다가 의구심을 하나 더 얹다 보니까 지금 주가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AI는 뭐 틀린 것이 아니지만 우리가 AI에 대한 투자는 계속 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엔비디아의 그 영광의 순간들을 계속 기대하기는 이제는 조금 힘들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체크 포인트,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체크 포인트 요 첫 화면 보시면 헤지펀드들이 JP모건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매그니피센트 7과 엔비디아에 대한 비중을 확실히 줄인 것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2분기와 3분기에 들어오면서 계속해서 조금씩 줄여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서 보셨던 것처럼 엔비디아의 실적 전망치 뭐 좋습니다. 앞으로도 두 자릿수 계속 성장할 거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주가 퍼포먼스를 보였던 것을 계속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히려 그때는 헤지펀드 같은 공격적인 사람들에게는 지금부터는 조금 줄여서 가도 되겠다. 지금이 이익의 주가에 어떻게 보면 고점이 이미 나왔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헤지펀드들은 이미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지금 엔비디아의 주가가 고점이다라는 선언적인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어찌 됐든 지금부터는 엔비디아에 집중했던 걸 조금 줄여서 다른 쪽으로 눈을 돌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그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저는 금리 인하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리 인하 얘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런 고금리 시대에 볼 게 없었던 거죠. 고금리 시대에 투자 늘어나고 물건 잘 팔리고 이에 대해서 뭐 다들 기대하고 수급도 쏠리고 하는 쪽이 유일무이하게 AI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뭐 바이오도 그렇고요, 소프트웨어도 그렇고요, 점점 더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먹거리가 많아졌다는 게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헤지펀드들에게 M7과 엔비디아가 안 좋다라는 관점이 아니라 다른 먹거리를 사기
하기 위해서 이쪽을 좀 줄여가면서 이쪽으로 이동을 한 상황이고, 그러면 이쪽 그 반도체와 엔비디아, AI 쪽에서 수급이 조금 줄어들 수밖에 없는 분위기에서 의구심이 조금씩 늘어나니까 주가가 앞으로 이런 그 작년과 올 상반기까지의 그런 놀라운 상승세는 이제 조금 기대하기 힘들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제 오늘의 핵심이고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를 계속 기대할 수 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이 빅테크 기업들,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고객들이죠. 엔비디아의 고객들은 앞으로도 캐펙스 투자를, AI에 대한 투자를 늘려갈 것이고 늘려갈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메타건, 마이크로소프트건, 구글이건 AI 경쟁에서 지면 거기서 끝이라는 그 사명감을 갖고 있거든요. 물론 이게 모두가 그 엔비디아의 칩을 구매하는 데 들어가지는 않겠죠. 그게 또 하나의 그 관건이기는 한데, 어찌됐든 앞으로 AI 캐펙스가 늘어난다는 점에서 엔비디아도 돈을 계속 벌 거고요. 계속 성장할 겁니다. 그렇지만 주가의 움직임은 또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그게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였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체크 포인트 하나만 더 보면요. 그럼 엔비디아 실적 지나갔고 잭슨홀 미팅 지나갔고 8월 빅 이벤트들 다 소화했는데 앞으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역시나 고용일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아마 미국의 고용이 발표가 되겠죠. 그런데 고용이 지금 실업률이 4.3%까지 올라온 상황에서 다음 달에는 뭐 4.8%까지도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이 부분이 혹시 시장에 또 문제를 일으킨다면, 지금 안 그래도 엔비디아가 문제가 좀 되고 있는데 거기다가 또 하나의 또 문제가 얹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경계심을 끌어올려야 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특징주 빠르게 한번 보겠습니다. 특징주도 역시나 AI 관련 섹터로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일단 핀비즈맵 보시면 이거는 뭐 그 폐장하기 전까지의 그림이기 때문에 엔비디아 얘기와는 다른 얘기입니다. 그런데 폐장하기 전에 이쪽이 확실히 레드라이트가 많이 들어왔었다는 게 어쩌면 예고제였나 라는 생각이 좀 들죠. 반대로 이쪽 이제 가치주 섹터가 좀 강세를 보였던 것도 또 하나의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그래서 다음 장으로 그냥 바로 넘어가 볼게요. 그 중에서 이제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라든지 이제 AI 관련주들을 한번 체크해 보려고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악재가 있습니다. 힌덴버그 리서치의 공격을 계속 받고 있고요. 너네 회계 조작한 거 아니야? 라는 의구심에 회계장부 공개해봐 라고 했는데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우리 지금 공개 안 할 건데 우리 뭐 굳이 너희 말 들을 필요 없잖아, 이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뭔가 좀 준비할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안 그래도 지금 조금은 걱정이 되는 상황에서 또 의구심이 하나 더 증폭될 수밖에 없는 분위기고요. 뭐 개별적인 이슈로 치부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도 결국 엔비디아 칩과 그 빅테크 사이에서 서버를 구축해주는 AI 하드웨어를 만들어주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AI 하드웨어의 주가가 이렇게 차트가 이렇게 무너졌다는 건 하드웨어 주가의 급등세는 이제는 조금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관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AI를 계속 봐야 되는 이유, 보시는 것처럼 구글이 약간 논란이 있었던 사람 이미지를 생성하는 AI에 대해서 다시 재출시를 시도한다고 합니다. 최근에도 우리나라에서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그 딥페이크 이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좀 논란이 있었는데 제미나이에서는 또 칼을 뽑은 거죠. 그래도 가야 할 길이다. 그렇다면 AI 하드웨어가 조금 주가가 주춤할 때 소프트웨어 혹은 보안 쪽으로 우리가 기대를 해볼까라는 관점을 또 가져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오픈 AI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오픈 AI가 보시면은 이게 10억, 100억, 1000억이죠. 1000억 달러 정도의 펀딩을 받겠다고 해요. 그럼 오픈 AI는 아시는 것처럼 챗GPT 만든 회사인데 챗GPT에 추가 보강이 들어갈 수도 있겠고요. 계속해서 뭔가 다른 AI, 생성형 AI를 고안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엔비디아에 대한 주가 기대치가 조금 꺾였다고 해서 AI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특징주 하나 보시면 엔비디아의 시간의 주가가 저렇게 하락하는 과정에서도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시간의 주가 3.3% 상승하고 있고요. 세일즈포스 역시 4%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 종목,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앞서 제가 말씀드린 AI와 관련해서 사이버 보안
보안 쪽으로 강조가 되고 있는 종목이고요. 세일즈포스 CRM 기업이죠. AI를 활용해서 소프트웨어에 녹이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I는 이제 성장기 점점 더 성숙해지는 그런 구간으로 들어갈 거고요. 엔비디아의 그 H100 칩, H200 칩, 블랙웰 칩이 조금 늦어지면서 문제가 생길 수는 있겠지만 AI 산업혁명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겁니다. 여기까지 브리핑 뉴욕이었고요. 조은중 캐스터와 시황 브리핑 이어갑니다. 간밤 글로벌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상승 마감했는데요. 지난밤 달러 약세를 반영하면서 2.5원 하락한 1,328원에 개장했고요. 아시아장에서 달러 반등하면서 함께 올라간 모습입니다. 최근 5개월간에 있어서 저점을 경신한 후에 매수 심리도 강하게 작용했고요. 원달러 환율 장중에 1,340원까지 바짝치고 올라가다가 정규장 이후에 그 상승폭을 축소한 모습이었습니다. 간밤 외환시장에서는 엔비디아 실적을 기다리면서 대기하는 모습이었는데요. 10년물 국채금리 보시면요. 0.23% 오른 소폭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지난 10거래일째 10년물 국채금리 3.7%에서 3.9% 벗어나지 못하면서 며칠째 박스권에서 오르내렸는데요. 지난주 잭슨 홀 미팅에서 피벗이 발언된 이후에도 이 박스권 벗어나지 못했었죠. 이미 채권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가 기정사실화되면서 모두 반영된 모습인 만큼 시장에서는 새로운 지표 기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국제 원유 보시면요. 1% 넘게 하락한 74달러 후반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리비아의 공급 차질에 대한 위협이 모두 상쇄된 모습인데요. 중국의 원유 수요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면서 가격에 계속해서 부담 주고 있고요. 중국에서의 수요, 반등할 만한 이런 신호가 없는 시장 속에서 미국의 원유 공급이 예상보다 훨씬 더 적게 감소했고 유가에 있어서 여름 원유 수요가 감소할 것이다라는 전망에 또다시 하락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금속 선물 보시면요. 금과 은, 구리값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미국 달러 강세 속에서 이 같은 흐름 나타났는데요. 시장에서는 금요일에 있을 개인 소비 지출 PCE 데이터 주시하고 있고요. PCE 수치가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 연준에서 보다 더 비둘기파적인 발언 나오면서 금속 선물에 있어서 특히 금에 있어서 상승 잠재력 커질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원자재 시황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프리미엄 미국 주식 시작하겠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정리해보고요. 오늘 국내 증시 전망해봅니다. 프리미엄 미국 주식 오늘은 배경 보시는 것처럼 특별히 엔비디아 집중 분석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레너리 투자자문 이원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참 엔비디아 참 이게 뭐라고 그렇죠? 한 기업의 실적일 뿐인데 전 세계 투자가들의 잠을 다 깨우는. 오늘 제가 새벽에 이제 뭐 유튜브로 이런 것들을 생중계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근데 맞습니다. 보니까 뭐 시청자가 몇만 명씩 거기서 보고 계신다고. 엔비디아 주가가 의미하는 바가 그만큼 크고요. 그리고 또 지수 또 나아가서 자본시장 전반적으로 영향을 좀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들 관심이 좀 집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님도 많이 뭐 보고 오셨을 텐데 네, 그렇죠. 일단 현재 시간의 주가는 제가 확인해 본 결과 6%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단지 시간의 주가일 뿐이지만 일단 조금 타격은 있나 봐요. 일단은 시장에서 원했던 것은 사실 다 맞춰준 것 같아요. 그런데 투자가들의 눈높이에는 못 맞췄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하긴 그런데 투자분들의 좀 욕심이 좀 많지 않았었나 이번에. 그렇게 지금 보여지고요. 한번 실적 한번 살펴보면은 원래 이제 시장의 예상치에서는 분기 한 300달러 정도까지만 나와도 고맙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처음에. 맞아요. 그리고 컨센서스 같은 경우에는 한 280달러, 280억 정도 이 분기 매출 예상했는데 300억 달러가 나왔어요. 일단 잘 나온 거죠. 잘 나온 거죠. 그다음에 이 정도면은 지금 전분기 대비해서는 15% 상승한 거고요. 전년 분기 대비해서는 122%가 상승한 수치입니다. 그다음에 EPS도 시장 전망치는 한 0.64달러 정도였거든요. 근데 한 0.68달러까지 지금 올라와 있어요.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500억 달러 자사주 매입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또 괜히 주가 빠지고 자사주 매입한다고 하니까 네. 약간 뭔가 그런 게 있어서 자사주 매입을 해주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보통 이제 미국 기업 같은 경우에는 네. 실적 좋게 나오고 그러면은 이제 자사주 매입 통해서 주가를 조금 더 한번 올려주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쵸. 예, 그러면 그런 정말 일반적인 루틴이거든요. 사실 근데 되게 네, 긍정적인 네. 뉴스들이에요.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네. 그리고 제가 또 뭐 화요일 날 말씀드렸듯이 가이던스를 좀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실 가이던스도 이렇게 나쁜 편이 아니거든요. 그러게요. 예, 이제 블랙웰 칩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생산이죠. 생산이 4분기에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요게 됐을 경우에 수십억 달러의 추가 매출을 기대할 수 있다. 그래서 가이던스도 다음 분기는 325억 달러예요. 거기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2%한 조정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월가 전망치보다 높았죠. 그럼요. 네. 월가 전망치 한 319억 달러 정도 했어요. 네. 그리고 이번 분기보다 지금 나온 실적보다 한 8%를 더 높이는 정도거든요. 분기에 한 8% 영업 그 매출을 상향 조정한다는 것은 엄청난 거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본다면은 시장 전반적으로 했던 부분들은 다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시장의 전망치보다도 더 좋게 나온 상황인데 주가가 조금 빠졌다는 것은 일단은 아마 100달러가 한번 깨졌었거든요. 깨진 상황에서 지금 뭐 120달러까지는 올라와 있는데 이 정도면은 시장에서는 투자가들의 이제 눈높이는 그 이상을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는 그거보다는 아마 시장이 이제 한 하루 이틀 정도 투자가분들의 어떤 이제 심리가 좀 안정이 돼야 그래야 이제 다시 한번 엔비디아 주가를 재평가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요. 일부에서는 이렇게 되면은 차라리 장외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 아닌가. 그래요? 이 정도까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목표 주가들이 사실은 요 이제 발표하기 전에 컨센서스가 한 150달러 정도까지가 올랐었어요. 예. 그 부분들이 사실 이제 블랙웰이 원래 3분기에 출시된다라는 그런 가정 하에서 나왔던 게 150달러였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일단 이제 4분기 정도로 옮겨간다라고 보면은 그 목표 주가는 한 150달러 정도는 충분히 봐도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금보다 150달러 정도면 한 13, 14% 정도 상향 조정돼 이제 그 상승 추가 여력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부분이라고 보신다면은 아마 하루 이틀 정도 좀 투자가분들이 좀 진정을 하고 나서 다시 한번 재평가되는 그러한 타이밍을 한번 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뭐 일단은 기대치가 좀 높았던 것 그러니까 저희가 보여드렸던 그런 CG 자료에 따르면 컨센서스는 다 넘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 그 컨센서스보다 훨씬 더 시장의 기대치가 좀 높았다는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거기까지는 가지 못했던 게 첫 번째 트리거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좀 보고 계셨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시장의 컨센서스를 맞추지 못했을 때 또 매도세가 좀 강하게 나올 수 있는 부분, 그 부분이 시간에 주가에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가 좀 있어요. 블랙웰 출시가 좀 트리거가 됐다. 젠슨 황 인터뷰에 따르면 뭔가 좀 확인할 부분이 아직 남았다라는 그런 미심적인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뭐 얘기 내용 보니까 뭐 기술적 문제는 아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소프트웨어를 좀 업그레이드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제 그걸 얘기를 했는데 시장에서 봤을 때 그 정도면은 사실 뭐 4분기에 출시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 출시가 아니라 사실 본격 생산이죠. 본격 그렇죠. 생산, 양산이죠. 양산하는 데 문제가 없다라고 지금 보이는데 투자가분들은 조금 더 그걸 이제 의심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한번 밀렸으니까 또. 한번 이제 저는 뭐 믿고 가는 게 더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술적 문제만 아니라면은 사실 소프트웨어 쪽의 어떤 업그레이드는 금방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크진 않다.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단 실적은 나왔고요. 뭐 시간의 주가는 급락을 하고 있지만 말씀해주신 대로 뭐 기대치가 그만큼 높았기 때문에 그걸 좀 소화해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봤을 때 하루 이틀 정도 혹은 다음 주까지는 좀 더 주가를 지켜보자는 입장이시잖아요. 네, 저는 뭐 이번 주까지만 봐도 되지 않겠나. 그래요? 과거 이제 지난 분기도 똑같은 상황이 연출이 됐었거든요. 시장 전망치보다 더 좋은 이제 실적이 나왔었는데 그날은 이제 당일날은 잠깐 올랐지만은 다음 날 이제 2, 3일 정도 조정이 되고 그 다음 주부터 다시 올라갔군요. 다시 또 이제 140달러까지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아마 시장이 좀 투자가들이 이제 기대치를 이제 한번 다시 조정을 한 다음에 시장에 반영되는 데는 그렇게 큰 시간이 걸리지는 않겠다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근데 그래도 일단은 주가가 좀 빠지고 있기 때문에 뭐 또 누군가는 또 뭐 기술적 분석할 거고요. 또 누군가는 AI 뭐 끝났다 혹은 반도체 뭐 여기가 고점이다 이런 얘기들 분명히 나올 텐데 그럴 때 이제 투자자분들 중심이 좀 흔들릴 수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좀 한번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이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뭐 이번 그 엔비디아의 실적 자체로 이제 거의 피크를 찍는 게 아니냐. 그리고 AI 과잉 생산론까지 계속 말씀을 하고 있어요.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제 엔비디아가 갖고 있는 이제 그 중요성은 AI 산업의 밸류 체인의 중심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혼자 기업의 뭐 실적을 보여주는 회사가 아니다. 어떤 측면에서 봐야 되면 엔비디아 실적이라는 것은 AI 산업의 수요와 공급을 대변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AI 산업 자체를 좀 이제 의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지금 이제 AI 산업이 이제 크게 지금 세 가지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초기 단계에서는 이제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제 빅데이터 산업이 이제 핵심이었었는데 이 부분은 좀 많이 좀 산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딥러닝을 통한 이제 생성형 챗 GPT인데 이 부분도 지금 작년부터 시작돼 갖고 산업이 많이 끌어올라가고 있거든요. 세 번째는 그 다음에는 이제 인지라든지 포지셔닝을 통해서 이제 로보틱스 산업을 또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그냥 AI 산업이 단순하게 챗 GTP 하나만 갖고 끝나는 산업이다라고 보시면 안 되죠. 아니죠. 이렇게 본다면은 앞으로 이제 로보틱스까지 본다면은 결국 AI 산업은 기본적으로 어마어마한 인프라를 지금 필요로 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쵸. 그 인프라를 구축해 주는 게 엔비디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엔비디아가 단순하게 뭐 GPU를 공급한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현재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여기에 AI 산업의 플랫폼과 인프라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 엔비디아의 실적이 가장 민감하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까지 얘기되는 게 이 정도면은 지금 이미 이제 공급의 이제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더 커진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 실적을 보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 수요보다 지금 아직도 공급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더 들거든요. 그렇군요. 엔비디아가 더 추가적으로 지금 다음 가이던스를 높게 잡고 그다음에 블랙웰에 대한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 측면에서는 아직도 어마어마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라고 본다면은 제가 봤을 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AI 산업은 인프라를 구축하는 단계거든요. 각각 IT 산업들이 여기에 연계돼 갖고 매출을 크게 끌어올리는 성숙된 산업 단계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본다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듯이 그냥 단순하게 뭐 GPU 좀 몇 개 더 판다 이런 컨셉에서 보시는 것보다 전반적으로 이 산업에서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수요와 공급이 어느 정도 지금 움직이는지를 본다고 보면은 아무래도 저는 이제 조금 더 AI 산업에 대한 기대를 더 할 수 있는 측면이 좀 충분히 있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AI는 방향성이 틀리지 않았다면 뭐 엔비디아는 계속 돈을 벌 겁니다. 앞으로 H200뿐만 아니라 블랙웰 그 다음 시리즈 뭐 루빈이었나요? 그죠. 네. 그 부분까지 계속 우리가 감안한다면 엔비디아는 돈을 계속 벌 건데 뭐 지금 주가가 좀 흔들린다고 하면 만약에 투자자분들의 심리도 좀 흔들릴 수 있으니까 그 부분들을 좀 잡아드리고자 부탁을 드렸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질문을 드리면 지금의 엔비디아 시간의 주가 급락 이때는 좀 매수 타이밍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사실 매수하고 싶어요. 손이 가만히 있지 못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근데 예를 든다면 이제 그 목표 주가를 얘기하면서 아주 장기적으로 봤을 때 포브스 같은 경우에는 2년 이내에 $1,000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핵심은 이제 블랙웰에 대한 기대감.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단순하게 기존에 이제 호퍼칩이죠. 그렇죠. 지금 많이 팔리는 것은 H200. 요즘 H200 수준에서 지금 블랙웰로 한 단계 끌어올리면서 성능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전력 소모량 이런 것들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계속될 거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교체 수요라든지 신규 수요는 계속 나올 수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 뭐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 빅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려면은 결국은 엔비디아한테 먼저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까지 본다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제 지금부터 투자는 이제 그 동안에는 이제 단기 투자라고 봤다 그러면은 지금은 조금 더 이제 장기적으로 AI 산업을 믿고 가야 되는 이제 중장기의 투자로 이제 약간 바뀌는 타이밍에서 본다면은 지금 주가는 어떻게 보면 좀 매력적인 측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그렇죠. 뭔가 작년과 올해 초까지의 엔비디아 주가가 너무 폭등이었잖아요. 변동성이 심했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사실
지금도 기대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것보다는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AI가 계속 지속될 거고 엔비디아는 계속 돈을 벌 것이고 계속 그 부분을 업데이트 시킬 것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보신다면 뭐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뭐 손가락을 어디할 수가 없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뭐 한번 좀 더 기다려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엔비디아를 포함해서 뭐 얘기가 더 진행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월가에서 지금 기술주 비중을 조금씩 줄이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건 저희가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일단은 많이 올랐어요, 사실은요. 2023년 그 3월 달부터 사실 미국 반도체 지원법에 대한 시행령이 시작이 됐거든요. 예. 이때 이후에 사실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이제 빅테크들 주가들이 계속 지금 한 1년 넘게 1년 반 이상 지금 상승세를 기록해 있고 그다음에 그렇죠. 펀더멘탈이 이제 PER든지 PBR 같은 경우도 모두가 지금 되게 많이 급등해 있는 상태예요. 이것에 대한 전반적인 한번 조정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엮여 있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사실 엔비디아가 실적이 약간 좋지가 않았다면 좀 조정폭이 좀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러게요. 그런데 이제 반대로 제가 봤을 때 시장 전망치상은 나왔기 때문에 이게 커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아직도 이제 AI 산업에 대해서 이제 과잉 생산론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잉 생산론이라는 것은 사실 사람이 어느 정도 성장한 다음에 과잉 생산론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단계는 AI 인프라를 구축해가는 지금 초기의 어떤 성장을 위한 단계이기 때문에 그걸 제가 보기에는 조금 이제 부담스럽고 반대로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게 이제 제가 화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시장에서는 지금 생성형 챗 GPT 단계에서 기존에는 거대 언어 모델 쪽을 많이 봤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스몰 랭귀지, 온디바이스 쪽으로 계속 지금 시장이 옮겨가는 느낌이에요. 아직까지 LML로 가기에는 좀 너무 부담스럽다. 그리고 비용도 많이 들고 그다음에 사실 그거는 챗 GPT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 따라서 아마 앞으로 수요에서 이제 그렇죠 과잉 생산론이라보다는 이 성장 속도죠. 속도가 둔화될 수 있다. 인프라의 성장 속도가 둔화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인데 그럴 수 있죠. 성장은 가되 속도가 둔화된다는 그게 거죠. 맞죠.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아직까지 좀 기우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감안하셔갖고 유제부터는 이제 조금 투자의 이제 메리트를 좀 바꿔갖고 기존에는 좀 변동성을 활용한 단기 투자에 조금 더 이제 신중했다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중장기 투자로 조금 더 전환하시는 그런 방법이 어떻겠나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주가가 엔비디아 주가가 8% 넘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115달러 초반까지 내려갔는데 뭐 다들 좀 보고 계실 텐데 이 영향이 궁극적으로 국내 증시에 어떻게 영향을 줄까요? 일단 오늘 일단 국내도 마찬가지로 이제 IT 종목들이 이제 어떻게 나올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아마 일단은 이제 이것도 사실 악재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안에 이벤트가 하나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일단 실적 발표가 끝났기 때문에 일단 시장에선 부담감은 없다. 부담감은 없기 때문에 국내 IT 종목들 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반도체뿐만 아니라 AI 종목이라든지 뭐 로보틱스까지 하면 전반적으로 저평가된 종목들을 한 번 더 보시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요. 추가적으로 계속 말씀드린다면 이제 이것만 갖고 하기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원화 강세 요즘 이제 보여지고 있으니까 뭐 항공이라든지 여행 전력주들 한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금리나 수혜는 뭐 계속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약바이오하고 친환경 산업도 지금 계속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중동 불안은 뭐 좀비와 같은 현상이니까 항상 있으니까요. 죽지도 않고 그러다 보면은 뭐 정유라든지 방산과 같은 쪽으로 이제 해지를 좀 하는 부분도 항상 들고 와야 되기 때문에 국내에서 물론 IT의 비중은 크겠지만은 그 이의 비중도 함께 이제 붙잡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은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계속해서 강조해주신 부분입니다. 원화 강세 수혜주 그리고 금리 인하 수혜주 이런 것들 조금 포트폴리오에 담아두셨던 분들이라면 뭐 오늘 엔비디아의 주가 급락이 IT 종목들의 주가를 떨어뜨릴지라도 오히려 이쪽에서 이쪽으로 또 조금 옮겨 타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겠네 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잘 저희와 함께 쫓아오시면 저희가 계속해서 좋은 길로 인도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AI 계속 가는 거죠? AI는? 앞으로 미래는 AI가 지배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뭐 요거 하나면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그래너리 투자자분 이원수 대표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국내 증시 전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브리핑 서울 최인 앵커와 함께합니다. 네, 조금 전 세계가 주목했었던 엔비디아 2분기 실적 발표가 공개됐습니다. 매출이 300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시장의 예상치를 웃돌았는데 그런데 우리의 눈높이가 너무 높았던 탓일까요? 미국 투자은행에서는 이 엔비디아의 2분기 매출을 한 330억 달러에서 340억 달러까지 전망을 했었는데요. 이를 우회하지 못하고 상회하지 못하다 보니까 주가가 애프터마켓에서 급락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가 넘게 떨어지고 있는 엔비디아인데 특히나 블랙웰 관련해서 노이즈가 굉장히 좀 우려스럽습니다. 4분기부터 이 차세대 GPU 블랙웰 이 생산이 될 텐데 이 생산을 위해서는 몇 가지 변경 사항이 필요하다라고 언급이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 관련해서 국내 반도체 주식들 분명히 발목 잡힐 만한 이슈가 될 것 같고요. 오늘 대응과 대비책이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반도체 중심으로 오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먼저 어제 마감가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가 올랐습니다. 그래도 반등에 성공을 해주면서 2689포인트에서 종가 만들어졌고요. 코스닥은 또 떨어졌네요. 6거래일 연속의 하락으로 762포인트에서 그 흐름이 전개가 됐습니다. 자, 코스피 일중 흐름 보실까요? 어제는 제대로 V자 반등을 좀 그려가기도 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2694포인트가 개장의 고가로 찍혀 있고요. 낙폭을 확대하는 모습이었죠. 이 12시 반경에 저점 테스트 들어갔었는데요. 이때가 반도체주들의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근데 특징적인 건 이 시간부터 2차 전지 그리고 바이오 쪽에서 수급이 빠져나와서 반도체 쪽으로 향했거든요. 그렇다 보니 점차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삼성전자가 5일선, 21선을 다 이탈하고 내려온 자리에서 어제 6거래일 만에 반등 성공해줬고요. SK하이닉스도 2%가 넘게 탄력적인 움직임 보여주면서 지수를 계속해서 하방 압력을 제한적인 그 모습으로 끌고 갔습니다. 다만 아쉬웠던 거는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또 팔았고요. 어제 기관이 사들이면서 지수 자체, 주가 자체를 방어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코스닥의 흐름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확실히 어제 2차 전지단들이 쉬었고요. 바이오 일부 종목들 또한 엇갈리는 흐름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알테오젠은 또 올라가면서 시가총액 1위 자리 굳히기에 나섰는데요. 어제 개장 직후에 767포인트 찍었지만 760선 그 턱걸이까지 내려온 채 그 움직임을 확대해 갔습니다. 762포인트, 전거래일 대비 0.3%의 하락으로 장 문을 닫았습니다. 자, 수급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안에서 외국인들의 팔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팔았고요. 3,300억 원의 매도 물량이 출회됐고 또한 전기 전자 쪽으로 그 중심이 이동을 했다는 점 어제 외국인들 계속 팔았습니다. 기관은 2,500억 원의 매수 보여줬고요. 운수 장비 쪽으로는 어제 외국인들의 매수세, 기관의 매수세도 함께 들어와 주는 부분이 특징적이었고 현대차 좋았습니다. 자, 코스닥의 매매 동향도 살펴보겠습니다. 확실히 외국인들의 팔자 기조가 뚜렷합니다. 830억 원의 매도 그리고 기관과 개인이 사들이면서 지수 하방 압력을 그래도 제한하는 모습이었고요. 다행인 건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선물 시장 외국인들이 8거래일 연속 담아갔다는 점도 챙겨보셔야 되겠고요. 오늘 반도체가 많이 흔들렸기 때문에 어떻게 또 시장 봐야 될까 고민이 커집니다. 일단 어제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 흐름 보고 그 힌트 잡아볼게요. 조은준 캐스터 함께하겠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 수급의 향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은 연일 바이오, 헬스케어 업종 담고 있는데요. 1위에는 유한양행 자리했습니다. 어제 정말 무섭게 치솟았었죠. 20% 넘게 상승했고요. 유한양행 우선주도 22% 상승 마감했는데요. 이 거래 대금에 있어서도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뛰어넘는 하루 만에 2조 원이 몰렸습니다. 이렇게 랭라자의 힘을 다시 한 번 더 실감했는데요. 2위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어제도 100만 원 선 뚫고 올라가면서 6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했습니다. 아쉽게도 99만 원대의 종가 형성했지만 시장에서는 추가 상승세 이 여력 있다고 예상하고 있는데요. 3위에는 현대차 자리하고 있습니다. 어제 CEO 인베스터데이에 많은 분들 주목하셨습니다. 주주환원에 있어서 예상치를 뛰어넘는 수준의 정책 발표로 인해 최근에 이 주가 부진했던 흐름을 깨고 어제는 4%대 상승 마감했고요. 앞으로 3년간 4조 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하고 주당 최소 배당금 10,000원
원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고요. 또 다음 달 밸류업 지수 발표가 예정되어 있다는 점도 함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위에 있는 아모레퍼시픽 보시겠습니다. 8월 들어오면서 폭락했던 주가가 큰 반등은 보이지 못하고 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 동반 수급 이거래일째 들어오고 있고요. 어제는 2%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기관 수급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어제 반도체주 장 초반부터 오전까지는 계속해서 주가 흐름 지지부진했지만 오후 들어서 반등했는데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6거래일 만에 급등했습니다. 이 간밤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지만 이 시간의 거래에서 낙폭 보였던 만큼 오늘 반도체주 어떤 흐름 이어질지 주목하셔야 되겠고요. 4위 자리한 부산 에너빌리티는 두산 밥캡과 두산 로보틱스 합병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 영향을 받았고 또 체코 원전 수주 잡음이 있지만 그 속에서도 이틀째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성 SDI 보시겠습니다. GM과 손잡고 전기차 배터리 공장 짓는다는 소식 전해졌는데요. 전기차 캐즘이 지속되고 있는 시장 속에서 앞으로의 전기차 시장 성장성, 이 확신을 보여준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어제 시장 정리하면서 이어서 궁금한 종목 Y에서 우리 시장 더 자세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에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간밤에 나왔던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과연 우리 시장은 어떻게 해석을 해낼까요?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오늘이 디데이였는데 네. 어떡하죠? 엔비디아가 애프터마켓에서 급락합니다. 네. 우리는 사실 급등할 줄 알았잖아요. 애프터마켓에서. 그러한 시나리오까지 어제 좀 써봤었는데 지금 노이즈가 많이 나옵니다. 지금 블랙웰 생산 위해서 몇 가지 변경이 필요하다라고 언급이 나오면서 좀 비상인 것 같고요. 오늘 반도체주, 오늘장 전략 뭐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요? 일단 오늘 시장 전략부터 들어보죠. 일단 뭐 지금 엔비디아 시간에서 한 8%까지 네. 빠지고 있는 것 같아요. 4분기에도 약간 어닝이 좀 꺾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좀 하면서. 4분기가 꺾인다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뭐 그 꺾인다는 게 이제 뭐 원래 이제 한 100점 맞던 사람이 99점 된다고 얘기하는 건데 너무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지금 항상 가이던스가 287억이었는데 매출이 네. 근데 300억 달러를 했는데도 이걸 실망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좀 욕심이 그러고 나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UBS나 이런 데서는 우리 330억 달러까지 봤어. 그러니까요. 아니 그럼 진작에 얘기를 하든가. 330억에서 340억 달러까지 봤다. 뭐 이렇게 하면서 기대 그쵸. 이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기대 이하였다라는 말 자체가 너무 좀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제 빠지니까 이제 블랙웰 얘기를 또 자꾸 하는 거죠. 뭔가 핑계를 실적은 좋았는데 뭐 핑계를 찾으려니까 블랙웰을 자꾸 걸고 넘어지는데 블랙웰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호퍼가 잘 팔리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호퍼 아까 어닝콜 들어봤거든요. 예. 잘 팔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수요 폭발적이다. 그냥 표현을 블랙웰을 하던데. 이게 소비자들이 기다리고는 있는데 만들어줄 때까지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소비자 중심의 시장이 아니라 네. 공급자 위의 시장이기 때문에 블랙을 내가 만들 때까지 기다려 그럼 다 기다려 가만히 있습니다. 호퍼사가 그럼 호퍼사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엔비디아는 큰 문제는 없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대가 너무 높았다. 그런데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가 오늘 만약에 이제 7시 반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센스방. 시간으로 네. 센스랑이 이제 블룸버그와 이제 인터뷰 때문에 콩콜이 안 나온 것 같아요. 예. 예, 근데 지금 뭐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가 더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예, 앞으로 지금 확인된 건 뭐냐면 여전히 엔비디아의 AI 칩은 잘 팔리고 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AI 버블로는 좀 어불성설이다.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지금 다 투자 계획들을 주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오픈 AI라든지 이런 쪽에서 네. 다 높여놨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까지는 반도체 무지막지하게 사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내년 상반기까지 좋은데 그럼 지금 시장은 왜 이렇게 빠지냐? 엔비디아도 왜 빠졌냐? 네. 이제 내년 하반기를 걱정하는 겁니다. 벌써 이제 먼 그렇죠. 미래를 걱정하면서. 예. 지금 주가가 이제 한 8개월, 6개월에서 한 8개월, 9개월 선행한다고 보면 이제 내년 하반기에 네. 이 추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여부를 걱정하는 건데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오늘 아마 우리나라 그 하이닉스도 빠지겠죠. 그래요. 반도체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근데 예. 그 전에 일단 오늘장 전략으로 봤을 때 오늘 시장 부침은 있겠죠. 지수 자체 흔들림. 시장은 당연히 오늘 뭐 반도체가 빠지면 지수는 당연히 밀릴 거고 그러면 오늘은 아마
어제 좋은 얘기했던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현대차라든지 네. 뭐 아니면 바이오 쪽으로 수급이 쏠릴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현대차 아이템도 준비를 해봤기 때문에 저희 네. 달려볼게요. 자, 반도체 중심으로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면 어제 오후 들어가면서부터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급반등이 나오더라고요. 네. 특히나 탄력적이었던 건 SK하이닉스. 근데 괜히 올라간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이렇게 엔비디아가 애프터에서 떨어지면 예. 어제 SK하이닉스의 상승 배경을 뭐라고 평가하세요? 어제 찌라시가 돌았습니다. 찌라시요? 어떤 찌라시? 예. 300억 달러 이상 나올 거다라는. 300억 넘긴 했네요. 근데 그 예, 딱 찌라시가 300억. 사실 무근은 아니고. 310억 뭐 이렇게 얘기가 돌았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오늘 300억 달러 나왔으니까 그 올라간 거는 다 반영을 한 거죠 어제. 예, 반영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아마 오늘은 이제 심리적으로 이제 개장 전까지 엔비디아가 시간 애프터마켓에서 얼마나 반등을 줄 수 있느냐가 또 중요하고. 네. 그다음에 젠슨왕이 앞으로 비전을 어떻게 얘기해 주냐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그 부분을 좀 확인하면서 아마 시장에서는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네. 빠져서 시작해서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당분간 하이닉스는 그러면 고점을 돌파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렇다고 15만 원까지 빠질 일은 없을 것 같고요. 그건 지금이 한 17만 원 선이죠. 그렇죠. 경기 18만 원까지 어제 18만 원. 올라왔죠. 18만 원대까지. 경기 침체를 반영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아마 17에서 뭐 한 18만 원 사이, 19만 원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정도로 당분간은 좀 뭐 부침이 좀 있지 않을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삼성전자 8월 말까지 승인 받는다고 했는데 퀄 테스트요? 예. 이미 넘어간 지 오래여서 8월 퀄 테스트 말이죠, 지금. 기억도 안 나요. 네, 언제 지금 얘기했는지. 갑자기 지금 뭐 HBM4 얘기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본인들 네. 개발하고 있다고. 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지금 우리나라 시장은 좀 당분간은 좀 안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하이닉스 반도체 쪽은 오늘 조금 좀 어제 올라간 이유는 그 얘기가 돌아서 그래 그러면 내일 엔비디아가 좋겠구나라고 해서 올렸는데 네. 미국 시장 반응은 우리 원래 내심은 330억이었어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표님 네.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빠지면 네. 매수 찬스입니까? 아니면 더 봐야 되는 거예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아닌 것 같고요. 물론 이제 뭐 1, 2% 반등은 나올 수 있죠. 이제 시가 대비해서 시가가 좀 빠져 시작하면 올라올 수는 있는데 네. 단타를 치러 들어가시는 분들은 없죠. 하이닉스를. 그러면 없죠. 예, 조금 길게 보고 제가 항상 강하게 얘기했는데 생각보다는 조금 지루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맞아요. 예. 굉장히 우호적인 목소리를 내주셨는데 지금은 또 스탠스가 바뀌셨네요. 그게 이제 엔비디아가 실적 이렇게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반응이 이렇다는 거는 아직은 이제 조금 넘어야 될 산이 있는 거죠. 내년 하반기에 진짜 좋을 수 있어라는 거에 대한 네. 확신이 생길 때까지 그리고 내년 하반기에 미국이 경기 침체가 진짜 안 올 거야? 라는 거에 대한 확신이 생기기 전까지는 시장은 약간 좀 주춤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지금은 너무 급하게 사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들고 계신 분들은 이익권이면 비중을 조금 줄이셔도 되고 이익권이신 분들 많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늦게 사셔가지고 다들. 네. 예. 그래서 아니면 조금 더 기다리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근데 오히려 빠지면 중장기적으로는 사셔야 된다. 그러니까 내년, 내후년까지 보면 사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네. 왜냐하면 반도체,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견고하다는 걸 보여준 건데 앞으로 견고할 수 있느냐를 자꾸 지금 고민하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좋을 겁니다. 근데 이제 하반기에 어떻게 되냐. 그리고 최근에 마이크론이 좀 많이 빠져서 네. 근데 마이크론은 HBM 매출이 지난번에 보면 1억 달러 이러잖아요. 굉장히 낮죠. HBM 때문에 빠진 게 아니라 레거시 때문에 빠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기존의 이제 레거시 반도체들이 잘 안 팔릴 것 같다라는 이제 소비가 꺾이면서 안 팔릴 것 같다라는 그런 심리가 있는데 그건 또 결국은 애플이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 국내 증시 안에서 레거시 쪽은 뭐 좀 더 저조하겠네요, 흐름이.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하이닉스나 SK,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제 목표가를 하향하는 리포트들 하이닉스 특히 나오는 이유가 네. 뭐냐면 레거시가 안 좋을 수 있다. 뭐 레거시 모바일 시황 꺾인다 이러더라고요. 예, 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결국에는 애플이 어떻게 이번 9월 초에 또 발표, 9월 10일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예, 그때 발표를 하냐에 따라서 달라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 중장기적으로는 괜찮으나 단기적으로는 일단의 그 부침이 나올 수는 있다 말씀 주신 거고, 지난번에 나왔을 때 이 시간에 우리 이스페타시스 얘기했었거든요. 네. 그 탑픽이었었고요. 네. 여전히 탑픽일까요? 네, 제가 그 최근에 여러 매체를 통해서 이스페타시스가 5공장을 짓는 의미가 뭘까를 말씀드렸는데, 그게 그 AI 수요가 여전히 견조하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스페타시스는 저 말단에 있는 회사인데,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인데, 그 회사한테 공장을 더 지라고 할 정도면 수요가 굉장히 탄탄하다. 특히 이제 이번 5공장은 완전히 100% 그냥 AI 가속기 관련된 공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또 맞춤형 TPU, 그러니까 구글에서 쓰고 있는 TPU 관련돼서도 이게 커스터마이징해서 우리한테 좀 팔아라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단가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지금 이스페타시스 여전히 좋게 보고 있는데, 오늘 아마 엔비디아 영향 때문에 빠지겠죠. 빠질 겁니다. 그러면 전략은 빠지면 사자. 사자인데 오늘 사자가 아니라 언제 예, 사요? 지금 현재 가격이 아마 45,000원까지 어제 이제 어제 급반등 급반등이 맞아. 오후에 나왔는데, 한 42,000원 정도 깨면 네. 제가 볼 때는 한번 매수 기회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 이쪽은 생각보다 빨리 올라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스페타시스가 여전히 탑픽이다 예, 말씀 맞습니다. 주신 거고, 당장의 사자라는 관점은 아닙니다, 여러분. 42,000원 정도 왔을 때는 승산 있다. 네, 승산 로 있습니다.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는 35,000원이요. 35,000원. 예. 그리고 알겠습니다. 목표가는 원래 중장기로 한 6만 원까지 보고 있습니다. 중장기로 6만 원. 제가 그때 10만 원 물어봤었는데 일단은 6만 원. 예, 일단은 6만 원 넘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스페타시스 받아봤고요. 여러분 현대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제 이제 인베스터 데이 현대차가 진짜 무언가를 들고 왔더라고요. 주주 환원책 풀어냈었고 앞으로 10년 동안 120조 투자하겠다라고 정말 통 큰 투자 아닌가요? 대표님 보시기엔 어떠세요? 뭐 1년에 12조 투자하는 거니까 뭐 그닥 통큰 투자라기보다는 조금 더 늘렸다 이 정도 보시면 되고요. 네. 뭐 그 예전에 그런 거 있죠. 삼성전자가 뭐 1년에 60조 50조 투자하겠다. 원래 그렇게 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 투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주주들이 꽂혀서 올라간 이유는 네. 배당과 자사주 매입 소각이었습니다. 그게 가장 컸다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주당 그러니까 10,000원까지 올리겠다라고 했던 이유 자체가 네. 굉장히 큰 이슈인 거죠. 지금 그럼 거의 이자 시가 배당률로 따지면 거의 한 4% 가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은행 이자만큼 주겠다라는 건데, 주식 주주들한테 은행 이자만큼 주면서 주식까지 소각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거는 저평가를 완전히 해소시키겠다는 거거든요. 네. 지금 최근에 현대차가 좀 많이 밀렸던 이유를 보면, GM이라든지 포드라든지 이제 외국에 있는 글로벌 메이커들이 사고를 좀 많이 쳐서, 네. 그쪽에 특히 포드는 사고를 엄청 쳤습니다. 그래서 뭐 영업이익이 박살이 났죠. 네. 근데 현대차는 그 사이에도 실적이 오히려 더 좋아졌는데 같이 묶여서 도매급으로 빠진 그런 섹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피크아웃 논란 계속 나오는데, 지금 피크아웃 논란 지금 1년 반째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이브리드카 제네시스 뭐 엄청 잘 네, 팔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포트폴리오를 잘 짜고 가고 있다. 현대차가 전략을 잘 세우고 있고요. 네. 저는 전기차에 올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현대차가 그 속도 조절을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뭐 그 조지아 공장도 오픈하더라도 전기차 전용으로 지금 안 쓸 수 있습니다. 그럼요. 하이브리드를 먼저 만들 수도 있고 거기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전기차 라인을 깔면서도 이거를 전용을 쓸 수 있도록 지금 뭐 네. 돌릴 수 있는 거니까, 아직 공장 오픈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 여전히 이제 현대차가 유연하게 잘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제 이제 투자도 좋지만 주주들이 원하는 얘기를 해줬죠. 네. 듣고 싶은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배당, 주가는, 자사주 예, 소각 그렇죠. 관련해서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그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너무 좋죠. 외국인이 40% 넘게 지분을 갖고 있는데, 그래 니네가 드디어 정신을 차렸구나. 예, 사실 이렇게 환율 생각합니다. 내려가면서 이제 그 수출주들 타격 있을 거다 이야기도 있었는데 현대차는 그러지는 않는 것 같네요. 뭐 이게 그거는 이제 나중에 계산할 때, 실적 계산할 때 좀 차이가 좀 있는 거고, 주로 삼성전자나 현대차 같은 경우는 달러로 갖고 있는 돈이 더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별로 그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현대차 짝꿍 기아는 어떻게 보세요? 같이 묶어서 같이, 봤을 때 예, 같이 좋다. 묶어서 봐야죠. 예,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현대 뭐 엄마냐 아빠냐 뭐 이런 거 그 차이인데, 정도예요? 현대차는 근데 또 이제 관련해서 네. 그 로봇 사업도 같이 하고 있고, 고스트 로보틱스. 예, 이런 것도 이제 아마 현대차 모멘텀 중에 하나가 또 될 수도 있다 나중에. 네. 현대차 라인에
뭐 자동차 생산하는 일부 라인에 로봇을 적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이제 해볼 수 있기 때문에 현대차는 저는 기아, 현대 그러면 현대차를 사는 게 현대차.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인도법인 IPO 이제 시작도 안 했는데 그렇죠. 이렇게 또 한번 올라가다 보니 눈길이 갑니다. 현대차, 기아 다 괜찮고 그럼 자동차 부품까지 확장해서 본다면 괜찮을까요? 뭐 폭발적으로 아직- 수요가 있어야 가는 건가요? 아직은 온기가 거기까지 퍼지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지금 자금이 좀 메말라 있어서 부품단까지는 자금이 좀 안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현대차나 기아 중심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맞고요. 네. 만약에 이제 현대차가 전고점 부분까지 간다. 그러면 그때 부품주를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전고점이라 함은 한 30만 원 근처까지 갔을 그렇죠. 때요. 예, 그거 한 8만 원 넘어가면 그때 부품주에 대한 관심이 좀 생기지 않을까. 언제쯤 갈까요? IPO. 그 인도법인 IPO 이야기가 좀 진짜 나왔을 때. 저도 알고 싶은데 네. 그건 언제 갈지는 모르겠지만 올해 안에 네. 어떻게 보면 한번 시도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탑픽은 그럼 현대차이고 지금 현대차를 보시는 게 맞습니다. 목표가는 어디로 볼까요? 목표가는 이제 30만 원 봐야죠. 목표가 30만 원, 전고점 돌파 봐주셨고 손절가는 어디로 보세요? 20만 원. 20만 원. 20만 원 깨면 이제 뭐 문제가 생긴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예. 손절가 20만 원, 목표가 30만 원, 현대차 탑픽으로 받아보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위즈웨이브 이건희 대표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장 3픽 이어갑니다. 오늘은 헤르메스 스타 김시은 팀장 모셨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많은 분들의 눈높이가 지금 엔비디아에 맞춰져 있는 상황인데 엔비디아가 시간의 주가 급락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국내 증시 어제 또 힘을 좀 보여줬고요. 볼만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오늘은 어떤 종목 픽을 해오셨나요? 사실 반도체를 우리가 계속 봐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SK하이닉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좋습니다. 오히려 이럴 때 또 SK하이닉스 뭐 시초가에 사지 않으면 될 수도 있으니까 조정이 나왔을 때 들어가는 전략일지 어떤 배경에서 가져오셨을지 궁금합니다. 물론 오늘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나왔고 그로 인해서 좀 시간 외에서 하락을 하고 있긴 하나 저는 여전히 AI 쪽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남아있고 관련했을 때 중장기적으로 모아간다는 관점에서 보면은 저는 오히려 공포 구간에 사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선 엔비디아 실적 관련했을 때 먼저 코멘트를 드려보자면 매출은 300억 달러, EPS도 그렇고 우리의 예상치보다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그런데 너무 잘 나오진 않았다. 이제 뭐 잘 나오긴 했는데 나름의 선전이었다라는 내용들 그리고 블랙웰 관련했을 때 다음 분기 출시하게 되면서 또 이제 다음에 차지하는 비중이 적으니까 다음번 실적도 굉장히 잘 나오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우려들이 나오면서 지금 시간 외에서 하락하고 있기는 해요. 그런데 우리가 매출단에서 보게 되었을 때 알 수 있는 점은 여전히 엔비디아의 칩은 굉장히 잘 팔리고 있다라는 내용들입니다. 물론 작년에 보여줬던 그 퍼포먼스, 올해 상반기까지 보여줬던 그 성장 대비했을 때 살짝은 꺾일 수가 있긴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잘 팔리고 있다라는 점들 그리고 블랙웰 출시가 되었을 때 다시 한번 더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점을 감안을 하면 저는 여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요소는 굉장히 다양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최근 SK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목표 주가 하향 리포트도 나오면서 약간의 투심이 좀 제한적으로 나왔는데 거기에서 봤을 때 저는 그 큰 틀에서 낸드 가격 하락 그리고 HBM 수요 축소로 인한 실적 감소 우려가 SK하이닉스에 나타난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긴 하나 저는 여전히 해당 이슈들은 우려가 과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AI 사이클 아직 끝나지 않았기에 HBM 같은 경우는 여전히 수요 축소보다는 또 이제 견조하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들 거기다 HBM 생산이 계속 견조하게 나오기 때문에 레거시 같은 경우도 공급적으로 또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TSMC라든지 주요 기업들이 캐펙스가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함께 외형 성장을 하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엔비디아로 인해서 AI 투자에 대한 피크 우려 해소가 좀 나오진 않았지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7시 반에 나올 예정인 잭슨 황의 인터뷰를 우리가 조금 더 확인을 해볼 필요는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우려는 굉장히 과했다. 해당 부분에서 우려가 과했다라는 판단이 다시 한번 시장에서 나오게 되었을 때 되돌림이 나올 수가 있으니 우리는 분할적으로 접근을 해보고 밴드를 설정해서 모아가는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고 다시 한번 되돌림이 나왔을 때는 물량을 덜어내는 과정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외국인 SK하이닉스 선물 쪽에서 매수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선물 쪽에 대해서 또 이제 롱 포지션을 또 가져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공포의 사라, 이런 얘기가 좀 기억에 남네요. SK하이닉스, 엔비디아의 주가 영향을 피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의 칩은 잘 팔리고 있고요. SK하이닉스의 HBM도 계속 나갈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이렇게 좀 빠져 있을 때 또 매수를 했다가 조금 올라갈 때 또 매도하는 그런 전략이 또 가능할 것 같은데 이럴 때일수록 가격 전략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제가 앞서서 밴드로 설정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우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밴드를 2개 정도로 설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현재 구간에서 보게 되었을 때 한 15만 원에서 17만 2천 원 사이에서 분할적으로 모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손절가를 15만 원 정도로 설정을 해놨는데 15만 원 그 아래까지 내려가면 그때 15만 원 밑으로 내려가게 되었을 때는 또 다른 계좌를 만들어서 그 라인대에서도 또 물량을 모아가는 관점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목표가는 20만 원인데 20만 원 같은 경우가 일단 20만 원 라인대에서 그 이상으로 가기에는 다소 물량이라든지 앞으로의 성장에 대한 전망이 더욱더 뚜렷하게 나올 필요가 있어서 일단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20만 원 정도 제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목표가 20만 원, 손절가는 15만 원 제시해 주셨는데요. 이거는 단기 트레이딩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정말 SK하이닉스의 주가가 15만 원을 하회한다면 그때는 또 다른 계좌를 만들어서 중장기적으로 좀 모아가시는 그런 전략도 가능할 것 같다라고 얘기해 주셨네요. 반도체는 언제나 사이클을 타니까요. 자, 여기까지 김시은 팀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SK하이닉스 얘기 들어봤고요. 저는 이제 앵커에픽 비겁하지만 살짝 좀 도망가겠습니다. 저는 오늘 한미글로벌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한미글로벌이라는 종목의 종목이 건설 사업 관리를 하고요. 감리 이런 쪽, 감독 쪽 이런 쪽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텅스텐 얘기가 좀 많이 나옵니다. 미국에서 중국의 텅스텐을 대체하기 위해서 중국에서 전 세계 텅스텐 생산 80%를 독점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대체하기 위해서 계속 고민을 하다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실제로 미국 지질조사국이 한국에 있는 상동광산을 체크해보고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착안을 했을 때 관련된 수혜주가 뭐가 있을까라는 고민을 좀 해봤고요. 과거에 한미글로벌이 이 상동광산에서 재개발 건설관리 사업을 수행했었던 이력이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엔비디아 주가도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 테마주가 다시 한번 또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약간 여러분들이 놓치고 가실 만한 그런 이슈 한번 정리를 해서 한미글로벌로 테마주니까 단기 트레이딩에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AI의 픽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때 과연 AI는 또 어떤 대안을 제시해 줄 것인지 궁금하네요. 엔비디아 주가가 장외에서 급락하고 있는데 이럴 때 코스피에서 대안이 될 만한 섹터나 종목 하나만 알려줘. 과연 엔비디아 주가가 급락하는 상황에서 코스피에서 대안이 될 만한 섹터로 2차 전지 섹터를 추천드립니다. 이 중에서도 삼성 SDI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삼성 SDI는 2차 전지 시장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며
반도체와는 다른 성장 동력을 가지고 있어 포트폴리오 다각화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좋습니다. AI가 오늘은 2차 전지 섹터, 그 안에서 삼성 SDI를 또 얘기를 해줬네요. 간밤에 있었던 뉴스 중에 미국에서 이제 또 공화당 쪽의 움직임이라고 하는데 CATL을 약간 또 제한한다라는 얘기가 또 있었거든요. 이런 얘기들을 앞서 엔비디아 얘기를 하느라 좀 많이 못 해드렸는데 여기서 또 할 수 있게 돼서 AI에게 좀 고맙네요. 자, 그러면 오늘의 3픽 SK하이닉스, 한미글로벌, 삼성 SDI 어떤 결과가 나올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우의 투자의 맛으로 이어가시죠. 네, 조성호의 투자의 맛으로 함께하겠습니다. SK증권 영업부 PIB센터 조성호 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부장님 오늘 할 얘기가 정말 많을 것 네. 같습니다. 일단은 달려볼게요. 어제장 복귀부터 들어갑니다. 네. 어제 시장이 그래도 낙폭을 축소했지만 코스닥은 또 약세였고 코스피는 낙폭을 거의 다 만회를 했더라고요. 네. 어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 드디어 이제 베일을 벗었죠. 엔비디아의 실적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거고 어제까지는 또 이제 그런 관망세가 역시 짙게 드리워진 하루였는데요. 일단은 바이오가 유독 약진했던 거 눈에 띄죠. 요즘 바이오 쪽은 이슈가 넘칩니다. 삼바가 100만 원 돌파했고 알테오젠이 코스닥 시가총액 1위 했고 어제는 또 유한양행이 뒤늦게 이제 시동을 걸어서 이제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2차 전지가 조금 숨고르게 하는 상황이고요. 반도체가 어제 좀 전야 구강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이것도 이따 설명을 드릴 테지만 전체적으로 약세 흐름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테마군들은 활발한데요. 어제 같은 경우는 일단 진단 키트나 원전, 엔터 쪽 이런 네. 쪽이 좀 테마군에서 활발했고 좀 덩치 큰 쪽에서는 조선 자동차가 오랜만에 좀 반등하는 모습이었고요. 좀 약한 섹터로 본다면 이제 밸류업, 게임, 신재생, 로봇 이런 쪽에서 이제 조금 약세 흐름이 보였는데 일단 엔비디아의 관망세가 어제까지는 우리 시장에 일단 반영이 됐고 이제 베일을 벗은 오늘 또 시장이 어떤 모습을 보일지가 좀 궁금해지는 하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 시장은 그래도 반도체가 좀 힘을 내주면서 끝이 났는데 오늘은 과연 어떠한 흐름이 전개가 될까가 정말 모두의 시선이 집중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엔비디아 실적이 기대 이상이었고요. 네. 근데 그 입맛에 맞지 못했다라는 기대 이하였다라는 평가도 또 나와주면서 네. 애프터마켓에서 지금 8% 급락이 나왔잖아요. 네. 오늘 국내 반도체주 한번 흔들릴까요? 그러니까 묘하죠. 사실 어제 제가 말미에도 엔비디아 실적은 분명히 좋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시장이 어떻게 소화해낼지가 관건이었는데 좀 안 좋은 쪽으로 지금 해석하는 그런 그림으로 가고 있죠. 일단 화면을 보면서 반도체 쪽을 하나하나씩 가볼게요. 일단 위에는 이제 코스피인데요. 코스피는 그래도 2700 전후에서 횡보는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와중에 이 전기전자 쪽은 계속적으로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역설적으로 보면 반도체가 힘을 못 쓰는데 지수가 버틴다는 건 바이오나 2차 전지가 그만큼 또 해줬다는 계산이 또 서는 것이죠. 네. 그리고 반도체 쪽은 아무래도 엔비디아에 대한 실적 관망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치는데 일단 코스피가 이번 달에 지금 2.9% 하락했고 전기전자가 5.7% 하락을 한 상황이고 그리고 대표주로 본다면 삼성전자가 이번 달 현재 지금 9% 가까이 하락했죠. SK하이닉스도 거의 8% 가까이 하락하고 있는 이런 상황. 특히나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오후장에 갑자기 반도체 쪽에서 좀 상승 반전하는 흐름들이 나왔어요. 한미 반도체는 급등 반전하기도 했고 이걸 두고서 이제 시장에서는 엔비디아의 실적이 좋을 것이라는 판단에 미리 좀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시각도 있었는데 네. 어제 장중에 이슈가 하나 전해졌던 게 마이크론에서 HBM3 쪽을 강화하기 위해서 패키징 업체 하나 인수에 나섰다는 소식이 전해진 거기 때문에 사실 엔비디아와는 무관한 이슈였어요. 네. 근데 어쨌건 그렇게 이제 전야 후강으로 돌린다는 것은 반도체를 바라보는 시장 참여자들이 여차하면은 이제 대기 매수세죠. 여차하면 난 사겠다 쪽, 그러니까 엔비디아 쪽이 좀 잘만 풀린다면 난 사겠다 쪽이 어제 미리 이제 맛배기로 반영이 됐는데 근데 간밤에 엔비디아의 모습은 우리의 예상과 좀 정반대로 움직인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볼게요. 어제 반도체가 전야 구강 해도 외국인은 안 샀다라는 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엔비디아 그림을 한번 볼게요. 엔비디아가 지금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거의 8, 9%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엔비디아는 사실은 이번 달 현재 보면은요. 어제 종가 기준으로 7.3% 정도 상승하고 있었거든요. 물론 이제 지금 시간에서 이만큼 빠져요. 그러니까 지금 엔비디아도 계산상으로 지금 8월 현재 지금 이제 보합으로 이제 바뀌는 이런 상황이긴 한데 그렇다 손 치더라도 미국의 엔비디아와 우리나라의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와는 주가의 괴리가 지금 너무 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오늘 지금 반도체 쪽 들고 계시는 분들 걱정이 좀 많으실 거예요. 지금 채팅창에서 다 네. 엔비디아 유유 하시면서 예. 엄청 그 대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예. 우리 투자자들의 마음을. 물론 저는 뭐 엔비디아가 없긴 합니다만 이 상황에서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 걱정이 좀 많으실 텐데 네. 저는 이제 이 자료를 토대로 해가지고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반도체가 어느 정도는 좀 선반영을 좀 해놓은 쪽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역설적으로 간밤에 엔비디아가 좀 그렇게 좀 난리가 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좀 우리 반도체 쪽은 의외로 좀 크게 흔들리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만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뭐 아예 뭐 올라간다 이런 계산은 안 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반도체 쪽에 이제 간판이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한 HBM3의 간판이 이제 내려가는 것이냐. 네. 그러면 이제 반도체에 또 새로운 간판이 올라오는 것이냐. 사실 이쪽에 우리가 좀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엔비디아가 분기 사상 처음으로 매출 300억 달러를 돌파를 했고 그리고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에 자사주 500억 달러 매입까지 하고 네. 온갖 좀 좋은 것들은 가득한데 주가가 이랬다는 것은 결국에 이제 그동안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했던 AI 반도체 쪽 이쪽에서 이제 HBM3 논리가 이제 서서히 좀 약화되는 쪽에 좀 상징적인 의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고요. 그렇다면 이제 반도체 쪽에서 뭔가 좀 지각 변동이 있을 확률이 그만큼 높아지지 않았나 저는 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네. 반도체 오늘 시장 흐름이 참 궁금해지는데 그럼 지금 자리에서 온디바이스 AI 쪽으로는 계속해서 집중을 해보자로 예. 풀이를 해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가 어제도 보여드렸다시피 요즘 시장의 동향이 어떠냐면 어쨌건 많이 오른쪽에서는 지금 조정 압력이 계속 나오고 네.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안 오른 쪽에서는 지금 계속 지금 시세가 나려는 지금 어떤 과도기적인 구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반도체는 사실 굉장히 그 방대한 섹터입니다. 네. 반도체를 특정한 섹터 하나로 볼 수는 없는 게 그동안의 반도체의 논리는 HBM3 엔비디아의 논리였고 사실 그쪽 역맞는 종목들만 갔어요, 사실은. 그 중심엔 하이닉스가 그렇죠. 있었고요. 뭐 전공정이니 기판이니 꿈쩍도 안 했어요, 사실은요, 네. 그죠? 뭐 그랬는데 그렇다면 반도체 내에서도 많이 올랐던 엔비디아 향 HBM3 쪽이 지금 조정 압력이 계속 거세진다면 시장 전체에서 그러한 모습이 보이듯이 또 그동안 오르지 않았던 쪽에서 이제 좀 반격이 나올 수 있는지 사실 저는 오늘 그게 완전 포인트예요. 저는 오늘 뭐 하이닉스가 뭐 얼마나 버티는지 네네. 한미반도체가 버티는지 사실 저는 그게 궁금하진 않고 자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8월 현재는 반도체는 누구나 할 거 없이 다 못난이 대결을 했었습니다. 뭐 온디바이스 AI 진영이든 HBM3 진영이든 서로 그냥 뭐 누가 못났나 할 정도로 서로 그렇게 했는데 오늘 제 관전 포인트는 이거예요. 지금 미국 쪽에서도 사실은 뭐 델이나 HP나 이런 쪽은 사실 덜 빠졌거든요. 오히려 이제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나 뭐 엔비디아나 이런 쪽이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도 온디바이스 AI 기반 종목은 좀 덜 빠진 쪽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오늘 관전 포인트는 이거예요. 바로 이제 이 대표적인 양진혁의 이 세 종목이 물론 오늘 하방 압력은 어쩔 수 없을 거예요. 이 중에 뭐 뚫고 올라오는 걸 기대하는 건 아니지만 이 중에서 뭔가 이제 뭐 덜 빠진다든지 아니면 수급상의 어떤 변화가 있다든지 이를테면은 뭐 SK 하이닉스나 한미반도체 쪽은 외국인의 매도가 계속 이어지는데 오늘 뭐 정작 삼성전자나 삼성전기 쪽은 하락을 할지언정 뭐 외국인의 매수가 유입이 된다. 전 사실 이런 쪽을 좀 체크해 볼 수 있는 중요한 하루가 아닌가. 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SK 하이닉스나 한미반도체를 들고 계신 분들에게는 오늘 하루 정말 이건 뭐 걱정이 많으시겠지만 물론 그거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들고 있기 때문에 뭐 받아들여야 될 현실일 수도 있죠. 하지만 앞으로 이제 이걸 토대로 해서
반도체 진영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이 변곡점이 발생하는지 사실 저는 이 부분이 더 관심이 있고 왜 그래야지만 이제 여기서 또 맛있는 메뉴를 또 갖다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런 쪽에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엔비디아가 빠진다고 해서 우리 국내 증시 안에서 반도체가 다 빠진다라고 좀 보기에는 맞지 않는다라는 네. 관점으로 풀어주신 거고 그 안에서도 수급이 유입되는 쪽 그리고 소외된 쪽에서 올라오는 쪽을 주목하자. 저희가 차차 그 흐름들 짚어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온디바이스 AI까지 좀 짚어주셨습니다. 자, 부장님 밸류업 이야기 해볼까요? 네. 밸류업이 이제 상반기에 정말 잘 갔었고 하반기 들어가면서부터는 좀 주춤하나 싶더니 그래도 은행주들은 잘 가고 있고요. 근데 밸류업 자체 그 종목들을 놓고 열어보면 정말 많이 눌려 네. 있더라고요. 지금 자리 어떻게 평가? 그러니까 이제 하반기 들어서 그래도 이제 좀 독야청청 꼿꼿했던 대표적인 세 섹터 조선방산 밸류업이 최근에 고점에서 분명히 흔들려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 순차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있는데 일단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 신한지주, 신한지주야말로 밸류업의 저 상징적인 종목으로 거론이 되지만 이게 벌써 지금 사상 최고가 대비해 가지고는 지금 10% 이상 조정이 나온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아래는 KB금융인데 KB금융도 이제 7월 말에 사상 최고가를 쓰고 현재 고점 대비해서 한 7% 정도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물론 이제 고점에서 좀 조정을 받습니다만 아직은 이 금융주 같은 경우는 아직은 21선 추세선 정도는 아직은 좀 지켜주려는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아직은 좀 하루 이틀 추가 관찰이 필요한 구간이긴 한데 네. 어쨌건 앞서서 이제 봐드린 이제 조선방산주처럼 어쨌건 많이 올랐던 섹터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조정을 받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밸류업 특히 이제 금융주 관련해서는 지금 예의주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전체적으로 시장에 좀 계절이 좀 바뀌는 시그널들이 지금 계속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한 시대를 풍미했던 그런 이제 섹터 쪽에서 지금 조정 압력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 금융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좀 약간 좀 기로에 서 있다. 좀 이런 네. 판단을 좀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금융주 그럼 기로에 서 있다면 현재 시점에서 대응 전략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들고 있는 사람들 네. 그리고 들고 있지 않다면 지금 자리는 접근은 아니죠. 그럼. 예, 신규 진입은 일단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이 화면을 보면서 또 논리를 제가 전개를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한 달 전쯤이죠. 그때 이제 이 밸류업 금융주를 말씀을 드릴 때 이때가 이제 신한지주가 이때 이제 그 자사주 소각을 한다고 네. 이제 발표를 했었고 그 자사주 규모가 총 상장 주식 수의 10%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날 참 이 묘하게도 신한지주가 장중에 10%까지만 급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사주 10%를 소각하게 되면 산술적으로 기업 가치가 10% 정도 올라간다고 계산하니까 시장은 발빠르게 일단 거기까지는 갔다 온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때 이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신한지주가 이걸 뚫고 가기 위해서는 그 자사주 10%에 해당되는 그 소각보다 더 강한 재료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제 며칠 전에 신한지주가 장중에 또 급등을 한 날이 하루가 있었어요. 네. 그런데 그날도 공교롭게도 8월 26일 고점에 정확히 맞고 내려옵니다. 거기가 그럼 저항인가요? 지금은 여기가 저항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물론 우리 마음 같아서야 들고 있는 분 입장에서야 그냥 천정부지 그냥 뚫고 갔으면 하는 마음 모르는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결국 시장은 이런 식으로 지금 저항이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이 구간에서 만약에 신한지주를 산다 그래도 우리가 지금 기대할 수 있는 목표 주가의 최고치는 이 정도 수준이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밸류업주를 샀을 때 생각보다 먹을 게 많지 않다라는 판단이 서겠죠. 하지만 최근에 시장에서 고점 섹터들이 조정받는 그런 어떤 분위기에서 하방 리스크는 그만큼 더 커져 있는 이런 상황이겠죠. 그렇다면 지금은 신규 진입은 일단 아닌 쪽이 맞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이제 걱정이 좀 많으실 거예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근데 이 구간이면 거의 물리신 분은 아마 안 계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기술적으로 요 구간 있잖아요. 요 윗골이 달린 구간은 거래가 그렇게 많이 안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추격 매수 하셨더라도 이 구간일 겁니다. 그러니까 크게 물린 분들은 아마 이쪽에서 아직은 안 계실 겁니다. 네. 전력주나 K뷰티나 이런 쪽은 솔직히 시간이 너무 지나니까 꽉 물리신 분들이 좀 계신데 아직 이 밸류업 은행주 관련해서는 아직은 크게 물리신 분들은 제가 계산상으로는 별로 안 계실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이 금융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이 21선을 확실하게 하향 이탈한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이때는 좀 비중 축소를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왜냐? 중기 입평선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추세선이잖아요.
21선 추세선. 그러니까 추세가 지금 무너질랑 말랑하는 이런 상황인데 앞서서 조선주도 추세 무너졌죠. 네. KBT 전력주 다 무너졌잖아요. 그렇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금융주 같은 경우는 21선이 하향 이탈한다고 하면은 그때는 이제 비중 축소를 하시고 왜냐면 많이 안 물렸으니까 좀 그러실 수 있는 거잖아요. 뭐 지금 상황에서 뭐 KBT 같은 거 고점 대비 벌써 30% 가까이 물리신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네. 이런 분들은 사실 그거 쉽지 않으실 테지만은 적어도 밸류업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좀 그게 가능하리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손실이더라도 약손실의 가능성이 좀 큰 섹터이기 때문에 이런 쪽을 좀 염두에 두시고 좀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이평선 체크를 꼭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들고 계시다면 뭐 조금의 손실을 보고 계시다면 20일 이평선을 이탈했을 경우에는 네. 정리하는 쪽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봐야 된다. 전략을 좀 꼼꼼하게 세워주셨고요. 시장 안에서 진단 키트주들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들이 굉장히 예, 많습니다. 예. 변동이 너무 크고 어제는 진단 키트 쪽에서 또 한 번 급등이 나오더라고요.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어제 이제 모처럼 또 속절없이 빠지다가 이제 화면을 보겠습니다. 자, 위에 거는 이제 시젠이고요. 그리고 아래에는 이제 수젠텍인데 뭐 모양은 뭐 대체로 비슷합니다. 시젠은 어제 이제 장중에 거의 10% 가까운 상승이 나왔고요. 일단은 그 19일 고점 대비해 가지고는 약 37% 하락을 한 상황이죠. 지금 그러니까 계산상으로 보면은 이 바닥에서 고점까지 상승한 부분의 한 절반 정도 수준의 되돌림이 네. 나온 것이고요. 그러니까 수젠텍은 그거보다 시총이 작기 때문에 변동성이 더 큰데 어제 장중에 18% 급등을 했고 이 19일 고점 대비해 가지고는 지금 약 이제 37%, 시젠이 25%입니다. 37% 하락을 했는데 일단 대체적으로 최근 상승분의 절반 정도를 되돌린 상황인데, 그러니까 최근에 힘을 못 썼던 이유가 일단 코로나 그 확산세가 이제 단기적으로는 정점에 이르렀다, 뭐 이런 것이고, 뭐 정부에서도 뭐 치료제 공급에 이제 나섰다. 그리고 이제 그 진단키트 쪽 업체들의 이제 재고가 좀 소진이 되었다.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뭐 이제 입원 환자 수도 이제 최근 들어서 소폭 감소했다.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좀 반영이 되면서 급조정을 받았는데 원체 이제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제 또 조정받을 때도 급하게 나타나는 이런 상황이죠. 네. 다만 이제 저는 뭐 재확산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는데 문제는 뭐냐면 재확산 가능성을 두고서 접근을 하더라도 진단키트 쪽은 일단 변동성이 너무 큰 매운맛이기 때문에 진단키트 쪽은 여전히 저는 물론 이제 예전에는 제가 이제 덜 올랐을 때는 말씀을 드렸지만 아무리 고점 대비 조정을 많이 받았다 하더라도 키트 쪽 이쪽은 좀 너무 변동성이 크기 네. 때문에 오히려 치료제 쪽이 오히려 좀 낫지 않나. 왜냐하면 지금 치료제 쪽은 바이오 쪽이 지금 제약 쪽도 같이 움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롯이 뭐 코로나나 엠폭스만으로 움직이는 이쪽보다는 그래도 제약 바이오 전체 모멘텀 이것은 이제 실적도 어느 정도 이제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쪽까지 좀 같이 보시면 역시 치료제 쪽이 맞지 않나 보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 진단키트 쪽은 변동이 워낙 크다 보니까 접근하지 말자라는 관점으로 말씀 주셨고 사실 우리가 시그널 주셨을 때 들어갔다면 수익 꽤 보셨을 거거든요. 지금 자리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 주셨네요. 그렇다면 치료제 지난번에 대원제약 네. 그죠? 콜대원 관련해서 좀 이야기해 주셨는데 여전해요? 똑같아요. 차트 보실게요. 네. 그날 말씀드리고 한번 생생 냈다가 조정받아서 또 이제 약간 시무룩한데요. 근데 이제 대원제약은 현재 구간이 지금 그냥 바닥권 그냥 원위치로 돌아온 거죠. 자, 앞서서 보여드린 이 진단키트 쪽하고는 완전히 레벨이 좀 다르죠. 그런데 대원제약은 물론 움직일 때 이런 이제 테마성으로 움직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실적이 좋은 종목이에요. 올해 예상 PER 12배 정도밖에 안 나오는 이런 상황이고 그리고 시가총액도 이제 3천억에서 4천억 수준이기 때문에 기관 외국인들의 수급이 언제든 들어올 수 있는 것이죠. 최근에 이제 유한양행이 다시 급등을 하고 전체적으로 이제 그 바이오 쪽의 투자 심리가 살아나는 것들은 밸류에이션 시장의 논리란 말이에요.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대원제약은 물론 테마로 올라가도 좋지만 실적으로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안정적인 쪽에서는 역시 대원제약이 유효하다. 그러니까 다시 코로나가 재확산됐을 때는 테마로도 올라갈 수 있지만 지금 구간에서는 뭐 예를 들면 코로나 관련주, 뭐 진단키트주들이 추가적인 조정을 받더라도 대원제약은 하방 경직성을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코로나 테마 관련해서는 그때나 지금이나 현재 기준에서는 대원제약이 그냥 유일한 픽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유일무이하다. 보통 맛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여러분 대원제약 꼭 흐름 놓고 잘 챙겨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제 목요일장 대비를 네. 해봐야 되겠죠. 오늘 시장 흔들림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반도체 쪽은 물론 이제 좀 선반영이 됐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내심 좀 방어해 줄 것을 저도 기대는 오히려. 합니다만 네.
그래도 장 초반에 변동성은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변동성의 구간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논리, 뭐 어떤 의미 있는 변화가 있느냐, HBM3 진영이 여전히 흔들리더라도 온디바이스 AI 진영이 뭐 선전해 주느냐, 이런 부분이 일단 체크 포인트가 될 것이고요. 그게 이제 어느 정도 확인이 된다면 저도 이제 또 다시 반도체 쪽에서 이제 새로운 전략을 제시를 해드릴 거고요. 그렇다면 이제 이런 쪽에서 바이오가 좀 상대적으로 좀 더 이제 선전할 수 있는 그런 좀 하루가 아닌가 보고 있는데, 네. 저는 사실은 이제 이런 시나리오도 있는 것 같아요. 요 며칠 동안 AI 소프트웨어 쪽이 상당히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엔비디아가 저렇게 흔들렸다는 거는 결국 이제 AI의 논리가 이제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 쪽으로 이제 좀 옮겨가는 또 그런 어떤 변곡점이 아닌가라는 그런 시그널도 들어요. 네. 왜냐하면 너무 공교롭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너무 공교롭게. 손바뀜이 일어나고 그렇죠. 있어서 너무 공교롭게 물론 AI라는 전체 산업이 성장하는 거는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그동안에 AI 뭐 버블론이다 고점론이다 했던 건 다 반도체 하드웨어 논리였지. 아니, 네이버가 고점이 아니잖아요. 네이버에 버블론이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미국도 애플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고평가다 얘기 한 번도 나온 적 없고 네.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도 엔비디아 쪽 그 이쪽 하드웨어 반도체 쪽은 난리가 났는데 애플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아마존 평온했어요. 메타는 평온했어요. 네. 그 요것도 힌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볼 건 반도체 변동성 확대되겠지만 바이오 쪽이 추가적으로 선전하는지 그다음 AI 소프트웨어가 오늘 반응하는지 요건 네.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확실한 시그널 될 것 같으니까 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내일 이 시간에 한번 네. 이야기해보죠. 네, AI 네. 소프트웨어가 오늘 장에서 어떻게 전개되는지 그리고 네. 다시금 바이오 쪽으로 네. 흐름이 또 흘러가는지 관전 포인트로 짚어보시면서 시장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투자의 맛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우리 조성우 부장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자,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과연 국내 증시 오늘 어떠한 흐름이 전개될지 출발 딜사이트 2부에서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1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